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동반자가 함께합니다.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 그 주인공을 소개드립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오, 완전 멋있어. 와, 모자 좀 벗어주시면 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서 그 유명한 유튜버시라고. 아, 조금 알려진 전주 손모건에 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크리에이터라는군요. 그녀는 전주 곳곳의 숨은 명소를 찾아서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주 산업의 중심 팔복동 산업단지. 이곳에 특별한 공장이 있다는 소문에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던가요? 여기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다가 CD가 생산되고 나서 공장이 폐업을 한 후에 25년 동안 방치됐다가 이제 예술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 곳입니다. 요즘에 그냥 전시회 열리고 아이들 위한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까지 마련돼 있어서 놀러 오기 좋아요. 이곳은 197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답니다. 현재는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재생되었죠. 동화 속 상상 놀이터. 예술 공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작가들의 전시장이자 또 작업장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곳은 전시장, 도서관, 창작 스튜디오, 작업실 등 다양한 예술이 한자리에 모인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새로운 전시와 다채로운 체험이 가득하네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는군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즐기는 놀이터 같은 곳으로 연인들 데이트 코스는 물론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와, 즐길 거리 진짜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이게 전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전주 여기가 어딘가요? 막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댓글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제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도 찾아오기도 편하고 전주를 이해하기 쉽고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동의 학산으로 가봅니다. 선 넘고 물 건너야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여긴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게 재밌어요. 뭐 도장 깨기 하는 느낌이고. 전주에 은근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콘텐츠로 제작을 하기도 해요. 평화동 주민들의 휴식처. 숲속에서 찾은 귀한 보물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책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창밖으로는 짙푸른 녹음이 가득한 산속 오두막 같은 곳인데요. 숲속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지 몰랐네요.
우와,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있군요. 와, 와, 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곳, 작은 곳, 자연 친화적인 곳 해가지고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처음에는 베버리면 저수지가 다 보이니까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말 것. 그래서 나무를 안 베서 더 여기가 사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멋진 배경이 되어주네요, 정말.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시집이에요. 시집으로만 이루어진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시집 2,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집 전문 도서관입니다. 한편의 마음을 나눠보는 문학 자판기가 있네요. 아니 근데 요런 자판기는 난 난생 처음 본단게요. 문학 자판기가 뽑아준 한용우님의 시예요. 떠날 때의 님의 얼굴.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해는 지는 빛이 곱습니다. 노래는 못 맞힌 가락이 묘합니다. 님은 떠날 때의 얼굴이 더욱 어여쁩니다. 저희 상황에 맞는 시이네요. 여기에 고를 때 종류의 책을 고를 수 있고 이렇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해서 고른 거였는데 와닿네요. 제가 고른 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가요? 네.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자연과 시가 어우러지는 동화 같은 도서관입니다. 이야. 이곳은 혹시 자주 오시나요? 자주 와요? 어떤 뭐 시적 연관이 막 떠올라요, 이곳 하시면? 그쪽인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쓰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 하하하. 문학 청년이시군요. 멋진 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숨어있는 명소들을 찾아서 다니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학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숲속 도서관이었습니다. 자, 전주를 찾는 이들이 꼭 들린다는 명소 중의 명소? 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전주 남부시장입니다. 점심 먹으려고 콩나물국밥집 가고 있어요. 전주 남부야시장식. 그게 또 이렇게 방식이 달라요? 네, 여기만의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국밥이에요. 전주 남부시장을 찾았다면 빼놓지 않고 즐겨야 한다는 명물이죠.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바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짜짜짜짠짜짠. 아니 요것은 뭐단가요? 손님들 갖다 드려야죠. 순환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남부시장식이에요. 아, 이게 남부시장식이에요. 예. 남부시장식이 있고 또 끓이는 식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술안이 준비됩니다. 즉석에서 마늘을 빻아주고요. 뚝배기에 찬밥을 넣은 후 싱싱한 콩나물을 올려줍니다. 그러고는 뜨거운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가 따라내기를 반복하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밥도 차갑고 콩나물도 차갑잖아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콩나물에다 육수가 배이고 밥에도 육수가 배이고. 그러면 이제 맛이 틀리죠. 한 40분 해가지고 이제 일단 마늘 넣어요. 그 40분이네요? 와, 주인의 정성과 온기를 듬뿍 먹은 뚝배기에 각종 양념과 오징어를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김이 빠지면 안 된다는데요. 이게 하나 살짝 겉질해요. 이게 육수로 살짝 적셔. 근데 하자마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물 맑은 곳에서 자란 콩나물과 오징어, 김, 마늘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단백질 보충해주는 술안이 더해지면 이것이 바로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인데요.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맛이 궁금합니다. 제가 먹었던 국밥집들은 수란이 이렇게 따로 안 나왔는데 남부시장식이라서 그런지 수란이 이렇게 나와요. 남부시장식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번에는 뚝배기에 끓이는 직화식 콩나물 국밥입니다. 육수를 부으시고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맛 차이는 있죠. 왜냐면 저게 끓여보면 콩나물 아삭아삭하면 장이 없어지죠. 이게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특히 국물도 탁탁하고 밥 넣어서 끓이니까. 만드는 방법은 달라도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은 똑같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콩나물 국밥입니다. 하하, 전주는 돌아볼수록 명물이 많은 도시란게요. 이번에는 한옥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골목길 동문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예술의 거리, 문학의 거리였는데요. 지금부터 전주의 옛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 여행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모두 좋아했던 것이죠. 이분이 오락실 주인장입니다. 오늘 저기 상인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여기는 근데 왜 명품 오락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맹꽁이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주 다니던 오락실인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와우, 이곳에 오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과거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추억의 소품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와. 그의 오랜 노력 끝에 완성된 아지트 같은 곳.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공간이네요. 네, 오락실은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카페는 이번에 새로 오픈했어요. 가보시죠. 네네. 하하하, 이 소리 다들 기억하시죠? 이 게임기가 근데 되게 옛날 게임이네. 이건 더 오래된 그런 기계들. 사실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새 기계보다 비싸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고장난 기계들이 많은데 사실 코로나 때 이걸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전업을 하셨어요. 근데 일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사실 저런 고치는데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바꿔주는 거구나. 네네. 이렇게 비쌌나? 이게 500원 비쌌죠, 선생님. 옛날엔 100원이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는. 사운드가 아니고. 아, 이 사운드가 제맛이에요, 이게. 기쁨이랄까? 깼네요. 잘하죠? 네네.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이런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거라서. 근데 실제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는 게 제일 기뻐요. 간판부터 작은 소품 하나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네요. 전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가옥의 지붕과 골전은 보존하면서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로 재탄생했습니다. 해방 전후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장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한 소재로 빨리 지은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옥도 아니고 일본식의 영향을 받은 지붕에다가 그 기본 골조는 또 조선 한옥 형식을 띄었거든요. 지붕은 일본식으로 하고 이건 한국 건축하고 좀 일본 건축이 좀 만나서 한 거라 그런 것들도 보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네요. 이건 60년대 정말 그 지도예요.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것 같지만 옛날에 있던 상권에 있는 그 가게들이 다 나와 있는 지도더라고요. 이곳은 해방 이후인 1960, 70년대 전주의 명문 학교들이 모여있는 교육의 중심지였다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 중심의 상권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네네. 이쪽으로 가보시죠. 이 길이 동문길이에요, 선생님. 아주 오래된 길이거든요. 동문길이요. 지도에서 살펴본 동문길입니다. 전주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있었지만 현재는 남문인 풍남문만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가 사실은 옛날에 학교가 3개 정도 있었던 그런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학교 중심에 이제 상권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쪽은 사실 1900년도 초반에 사실 이런 게 지금은 반쯤 현대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일본식 가옥들이 다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그래서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이쪽에는 이미 상권이 있었던 그 도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도 이 길이 있었고요. 저 앞이 바로 동문이거든요. 전주 부성의 동문 밖거리예요. 한옥마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60여 년이 흘러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별일 없으시죠? 예, 그럼요. 아우, 지난번에 사온 거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주 향이 그냥 꾸준하게. 다양한 종류의 술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양조장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저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16년도 말 정도 이제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양조장으로 바꿨고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옥 마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것들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우리나라 이제 예전부터 즐겼던 이런 문화를 음주 문화도 이렇게 풍류를 즐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가게와 오래된 가게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 개축한 한옥은 아니에요? 수선했는데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예쁘고요. 지금 새로 이제 이런 걸 흉내내서 어쨌든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일단은 원래 형태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떤 건물들이나 어떤 형태가 있었던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고. 거리 한가운데에 전통 한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잊게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이 집이에요. 하하, 동문길에 터줏대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디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잘 계셨죠? 잘 계셨어요? 네. 아, 네. 아까 그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왔어요, 선생님. 네, 그래요? 네. 요즘 어떠세요, 선생님? 요새 네. 불황이죠. 아, 불황이세요? 네. 아이고, 어떡해. 네, 여기 공업사 맞습니까? 공업사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인지요? 여러 가지 이제 요거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 손수 가공해서 팔고 글씨도 써서 팔고 누룽지도 팔고 두겸도 팔고 다양으로 그냥 이제 나이 먹어도 심심소일로 여가 생활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만물상이네요. 솜씨도 참 좋으신 것 같고요. 이 집에서만 산 지가 50년, 이 집만 여기서만 50년을 사셨다고요? 이제 요거 도래도래에서 90년 동안 살았어요. 이 근방에서만. 오래 살았죠. 여기 본토백이요. 젊은 시절 동문 거리에 터를 잡고 설물 공업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죠? 공업사를 운영하며
사남매를 키우고 나니 어느새 90이 훌쩍 넘었습니다요. 나는 게 지금 건강 유지로만 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80, 90이 다 됐는데 이만하면 건강은 안 해요. 건강하지 굉장히. 어머님이 잘해주셨나 봐요. 한 60대 같이 보이세요? 어저께 누가 이 양반 90 먹었다고요? 어저께 우리 그러니까요. 상이 아니요. 전부 나오는 커피라도 한 잔씩 줄 것을 얼음나무 어떻게 되면 쉬어. 뭐 먹어봐 맛있어.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갖고 물로 이게 뭐예요? 나 누룽지 팔어. 누룽지? 누룽지 이런 거 판다고. 이거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사다 팔어. 하다가 맛있다. 엄청 맛있네요. 잘 팔려요? 잘 팔려요? 아, 많이 팔았어 내가. 저거 봐봐 저 바깥에 저 박스 내가 다 팔아. 내가 다 팔어. 이 양반 못 팔아. 맞아. 나보다 잘 팔아. 인정하지? 그건 인정이요. 고맙습니다. 또 봬요, 형님. 건강하세요. 달콤 쌉싸름한 인생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고단했던 그 시절도 추억으로 간직하며 우직하게 고향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 곳. 전주에서 찾은 것은 보물만큼 빛나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이었습니다.